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퇴에도 2022년 지방선거 공천 의혹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한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조사 결과를 두고 당내 갈등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2025년 정치권 그야말로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탄핵 정국, 조기 대선 그리고 새 정부 출범까지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1년간의 정국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창렬 교수부터 말씀해 주시죠. 짧은 시간에 정말 아까 말씀하신 다사다난 이런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지난해 12월 3일 날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있었고 올해 어쨌든 이제 탄핵도 되고 구속도 되고 또 새 대선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말로 45년 전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정상을 회복한 그런 해입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고 이제 탄핵 관련해서 여전히 지금도 이제 계엄과 탄핵으로 이제 양대 진영이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아직도 내란 프레임 등에 이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무튼간에 올해 1년은 올해래야 뭐 이제 한 2시간 남았나요? 이제 2시간도 채 안 남았는데 예. 정말로 우리 한국이 새로 태어난 민주주의가 복원된 그런 한 해였다. 그리고 뭐 정치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랬고 뭐 어느 해가 어느 한 해도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있겠습니까? 많은 올해 정말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말이죠.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네, 뭐 교수님의 진단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고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또 다른 어떤 계엄이라든지 또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될 탄핵이라든지 이런 절망스러운 어떤 사건들이 분명히 국민들의 가슴에 상당한 상처를 준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희망은 뭐냐면 그렇게 그 계엄 친위 쿠데타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민주주의가 정착이 된 나라라는 것을 국민들이 스스로 느꼈을 겁니다. 6시간 만에 복원이 되는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그런 그 민주화 과정을 겪고 있는 어떤 또 다른 그 제3세계였다고 한다면 6시간 만에 끝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성숙한 시민의식과 그다음에 군인들 저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인들이 스스로 또다시 군이 정치에 개입한다거나 뭐 언론을 통제한다거나 이런 일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영광급 그 당시의 지휘관들이 이 당시에 그 어떤 계엄 그 과정을 지연시키거나 불참했던 것들을 우린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희망스러운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양쪽 진영의 지금 싸움들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빨리 이것을 극복을 하고 정치권에서도 양극단의 목소리가 아니라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우리들이 한 발씩 같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2026년에는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2025년 정치권을 좀 돌아봤고요. 이제 현재 진행형인 정치 현안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이 민주당 김병기 의원 관련 사건들을 서울경찰청으로 모아서 통합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좀 보다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겠죠? 이 사안이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죠. 이제 예.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퇴를 갖고 온 거예요.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제기됐던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보좌진과의 여러 가지 갈등들 있었고 김병기 의원과 또 보좌진의 또 주장도 엇갈린 면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마지막에 사퇴에 이르게 됐던 원내대표를 그만두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강선우 의원과의 그 대화 내용. 예. 거기 이른바 이제 공천 헌금 의혹 같은 거, 그게 바로 이제 가장 큰 이제 원인이 됐던 건데 고발된 사건이니까 당연히 이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수사가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나타난 걸 보면은 이제 강선우 의원이 이거 만나서 대화하는 게 녹음이 됐단 말이에요. 김병기 의원이 녹음을 했고 녹음이 공개가 된 건데 지금 석연찮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이제 관련이 서울시 의원 출마하고자 했던 김경시 의원은 돈을 안 줬다고 얘기하고 있고
강선우 의원은 지금 이 김병기 의원과의 이 대화 내용을 보면 돈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느껴져요. 보좌진이 받아가지고 뭐 사무국장이 보관했다는 보도도 있고, 근데 일단 그쪽하고는 이제 토하는 안 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 그럼 김병기 그 당시 서울시의 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인데 그 얘기를 듣고 과연 어떻게 그 이후에 조치를 했는가 이런 부분도 아마 수사 대상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단순하게 서울 그 민주당의 원내대표직을 그만둔 걸 그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에서 구태 중에 구태죠. 이게 과연 이제 공천헌금이 대가성이 있느냐를 이제 밝혀내야 되겠죠. 공천 헌금인데 이게 그냥 준 돈인지 공천을 대가로 해서 준 돈인 것인지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다음 날이죠. 다음 날 단수 공천이 됐어요. 2022년도 지방선거 때 일인데요. 4월달 일이잖아요. 이 예. 대화가 녹취된 게. 근데 어제 다음 날 이 김경시 의원이 다시 공천이 되고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화 내용에 보면은 컷오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김병기 의원의 이제 목소리인데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로 소견차이 너무 많아서 뭐 지금 다 제가 얘기할 수 없고 앞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일단 경찰이 이 부분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1억 수수 의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11건의 의혹들, 이 고발들 다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하겠다 이런 건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11가지 의혹을 다 들여다보면 개별적으로도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났을 밖에 없는 사건들이거든요. 크게 세 묶음인데 아빠 찬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장남, 차남, 삼남 각각 여러 가지 어떤 그 편의를 제공하는 권력을 동원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들 직권 남용의 혐의가 짙은 그런 건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고요. 두 번째. 아내가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갑질하고 횡령한 사건이 있습니다. 갑질은 그렇다 치고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그 구청에 있는 구의 부의장의 카드를 자신이 쓴 어떤 그런 증거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횡령 혐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기업 유착 및 정치자금 의혹 등등은 가장 큰 지금 매간 매직의 어떤 혐의가 있습니다. 이건 당 전체에 번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이런 사안들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증거들이 전 보좌관들에 의해서 계속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걸 나눠서 어떤 수사하는 것보다는 함께 서울청에서 수사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경찰청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수사권이 이제 이전되고 또 하면서 이렇게 이 공공수사의 영역을 검찰이 아닌 경찰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또 집권 여당의 전직 원내대표에 관련된 이런 의혹을 경찰이 나서서 어떻게 결과를 낼 수 있는가가 앞으로 지금 이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뭐 검찰과 관련돼서 기소총만 남긴다든지 그랬을 때 국민들이 경찰이 진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혹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번이 완전히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경찰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서울청으로 지금 다 통합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하신 것처럼 이 1억 수수 의혹 녹취록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에 좀 결정타로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녹취록이 공개되자 민주당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야 반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어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의원들 모두가 거의 뭐 멘붕에 빠져 있는 뭐 이런 그런 상황 정도 문제였어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너무 충격적이자 좀 다들 멘붕이다 이런 반응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특검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잠시 해주셨지만 최창렬 교수께서는 이 녹취록 대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예. 강선우 의원이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울면서 예. 이거 어떻게 살려달라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는 이거 내가 들었으니 이거 큰일이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 이걸 어떻게 빨리 돌려드려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컷오프가 유지돼야 된단 말은 이제 그 김경시 의원이 당시에 이른바 다주택 이제 소유자 논란 때문에
컷오프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침을 그대로 유지해라. 그러니까 공천을 주지 말라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지금 공관위 간사인데 그때 공관위원장은 외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김병기 의원이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 날 공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어떻게 설명될 거냐의 문제. 이 다 이제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문제들인데, 그리고 일단 돈을 받은 걸로 인식이 돼. 받으니까 그렇게 큰일 났다라고 이제 그 당시 간사에게 와서 하소연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때 이제 김병기 당시 간사는 내가 이거 안 되는 걸로 하겠다. 이런 말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이걸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다 수사에서 밝혀져야 되는 문제인데, 공관위에다 전체적으로 공유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가 그대로 묵인한 건지 그걸 알 길이 없어요 지금. 근데 아무튼간에 공천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컷오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했는데 공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건 돈을 지금 받은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줬다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김경시 의원은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예. 있고, 근데 그 돈이 현금일 거란 말이에요. 뭐 수표나 이런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계좌로 보낸 건 당연히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밝혀낼 것인가? 그럼 돈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냐? 만약 준 사람은 지금 안 줬다고 얘기하고 준 걸로 보이는 거죠. 이제 줬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만, 돈을 안 줬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받았으니까 어쨌든 보좌진이 받았다고 이제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 건데, 이 돈이 지금 어떻게 떠 있는 거냐? 이걸 밝혀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과연 공천을 대가로 한 뇌물성인 것이냐? 그걸 어떻게 이제 입증해 내야 되겠죠. 이게 과연 뇌물죄냐, 이게 대가성이 있느냐,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건 아까 박수현 의원이나 박수현 의원이 얘기한 박수현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사실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죠. 이게 지금 민주당의 도덕성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최근에 이 사안뿐만이 아니라 몇 개의 그 사안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사실 최근에 말이죠. 민주당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과연 돌파할 것인지, 이건 민주당이 정말 있는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뭐 진영 논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최 교수께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녹취록 대화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이게 그 강선우 의원과 그다음에 김병기 의원 간의 문제였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사실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있어요. 돈을 줬다는 것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 강선우 의원이 내가 돈을 받았다라고 녹취해서 이야기하고 인지를 하고 있었으므로 보좌관이, 예. 뭐 우리가 그 사실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죠. 그런데 김병기 의원이 이건 빨리 돌려줘라라고 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왜 그 김병기 의원의 그러니까 말로써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예. 그런데 납득이 안 가는 건 그 다음날 결과는 어떻게 됐죠? 단수 공천이 됐죠. 공천이 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들여다봐야 되죠?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1억 원을 받았고 공관위 간사는 이거 1억 원 돌려주라 하고 자기가 마치 자기는 전혀 관련 없다듯이 하는데 거꾸로 공천이 됐다. 그러면 이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특검의 대상이 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경찰청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개별적인 그런 수사를 하면서 혹시나 이것이 어떤 뭐랄까요, 돈으로서 공천을 주고받는 개인 간의 어떤 과정이다라고 초점을 맞출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이 지금 11가지 중에 단 몇 가지라도 있었다면 민주당이 바로 특검 얘기가 안 나왔을까요? 국민의힘은 옛날에 한나라당 시절에 찻대기 때문에 정말 그 오명을 씻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민주당이 도리어 불미스러운 인원 어떤 공천과 관련돼서 또는 전당대회에서의 어떤 내표 이런 의혹들이 송영길 대표 시절에 돈봉투 의혹, 지금 아직도 재판이 안 끝났습니다만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한테 제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돈봉투 의혹이 그때 터졌을 때 어쨌든 당대표가 지금 관여된 일이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반성하고 자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게끔 사실 그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번 일을 들여다보면 물론 서울시당이고 서울시 의원일지라도 이렇게
당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교훈을 삼아서 혁신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아마도 경찰청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제대로 못하면 정말 크게 특검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국민들로부터도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는데 지금 변수로 지목이 되는 것이 임기 얘기입니다. 잔여 임기가 내년 5월까지라서 4개월인데 1년 임기를 보장을 해줄지 아니면 4개월 하고 연임해서 1년 4개월을 할지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당장 진성준 의원이 첫 출마 선언을 하면서 4개월만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임기 문제가 원내대표 선거 레이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잔여 임기만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임기가 6월까지란 말이에요. 이 지방선거 예. 때까지인데 여러 의원들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출사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거론되는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대개 지금 얘기되는 의원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계파색이 그렇게 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정 이제 당내에 특정 정파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지 않은 사람들이 거론되는 것 같아요. 지금 백혜련 의원도 얘기가 되고 있고 조승래 사무총장도 얘기가 되고 있고 서영교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박정 의원, 한병도 의원 등등 특히 진성준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임하지 않겠다. 예. 이제 그 잔여 임기만 채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몇 달 안 남았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도 대단히 뒤숭숭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실 뒤숭숭할 정도가 아닌 거죠. 이게 어떻게 사건이 진행이 될지 수사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또 원내대표 선거한다고 서로 또 몇 개월 남지도 않은 임기인데 이걸 가지고 또 서로 공격하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민주당이 지금 종합특검도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법안 통과시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 전력을 질주할 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 의원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 친청이다 요새 친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뭐 거기에 크게 구애받지 않을 것 같고 여기 나오는 의원들의 그 면면들이 말이죠 정치적 성향이 그러니까 전 나름대로 합의해가지고 추대라고 할까요 뭐 당 대표가 아닌데 뭐 몇 개월 안 남은 임기를 추대란 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몇 달 안 남은 임기를 가지고 서로 또 티격태격하고 서로 공격하고 어느 쪽이다 과거 얘기했던 것도 소환하고 이런 것보다는 잘 합의해가지고 그게 모양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네.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이 원내대표 선거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보십니까? 이것이 지금 이 선거가 함께 치러집니다. 최고위원 선거하고 예. 최고위원 선거가 그야말로 친명 대 친청 이렇게 지금 구도가 확실히 됐잖아요. 3대 2로 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물러나고 후임을 하는데 중요한 건 김병기 원내대표가 투탑으로서 지금 정청래 대표의 강경 드라이브를 많이 견제해 왔거든요. 그런 역할 그리고 또 대통령실과 상당히 교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는 개혁을 드라이브를 걸고 빨리 속도 전환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것을 지지하는 그런 층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다. 그것을 진짜 수기를 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런데 지금 저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번 최고위원 선거는 확실히 지금 그 구도의 그 대결인데 아직 그 구도가 확실히 안 잡힌 이번 원내대표 선거도 그런 구도가 될 것이냐. 왜냐하면 아무리 뭐 5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그 개월 수가 그런 데서 나타날 겁니다. 5개월 이내로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친명 쪽에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것이 1년을 더 해야 된다. 5개월은 너무 짧다. 1년 더 하자. 이건 뭐 당원 당규가 물론 이제 잔여 임기만 하게 돼 있어도 부칙은 언제나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럼 1년 더 하겠다 그러면 확실하게 구도가 될 겁니다.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지금 담보로 해서 바로 전대 열리는데 또다시 당대표에 나간다고 한다면 그랬을 때 사실 대통령실이나 혹은 친명 쪽에서 불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보험을 둘 수 있는 게 바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는 역할만큼 대통령의 의중을 좀 더 떠받들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를 확실하게 지금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앵커 말씀대로 이번 잔여 임기만 할 것이냐 플러스 1년을 다 할 것이냐에 따라서 구도가 친명 친청으로의 구도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번 임기만이니까 실용적인 어떤 그런 그 원내대표를 삼을 것이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게시판 사태에 한동훈 전 대표 책임이 확인됐다는 감사 발표가 지금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 사건은 윤리위로 넘어갔는데 윤리위는 한 전 대표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윤리위가 만약에 윤리위원장이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아직 공석이잖아요. 예, 예.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빨리 구성이 돼야지만 가능한 이야기인데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이제는 구도 싸움이 됐어요. 이 당내에서 친한계와 그다음에 친윤계. 가 완전히 전부 다 지금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저께부터. 그래서 거대한 어떤 세력의 지금 그 충돌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좀 전까지 우리가 지금 민주당의 어떤 문제들,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대통령의 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고 있는데 이 당을 들여다봤더니 지금 어떤 문제, 당내 어떤 문제를 갖고 완전히 개파 충돌이 일어난다. 이랬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지방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당무감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에 석연치 않은 문제 제기였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 당무감사위라는 건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실은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뜻하니 당무감사위원장이 자기 블로그에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럼 그게 공개적으로 당무감사위가 당무감사를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나요? 블로그, SNS에 그냥 올린 글을.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당무감사위원장이 이제 앞으로 해명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지금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와 가족들이 쓴 글이다라고 지금 한 부분들도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의 동명이인이 쓴 글들,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지금 장인이 썼다는 굉장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그런 험한 그런 표현들의 글들도 들여다보면 한동훈 전 대표의 동명이인이 썼다라고 증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당원 게시판에 가입을 안 했다. 이건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혼재돼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익명성이 보장돼 있는 그런 게시판에 각각의 그 글을 쓴 사람들의 IP를 추적해서 전화번호까지 공개하는 건 정보보호법에 걸립니다. 그럼 아무리 무슨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건 기본적으로 걸립니다.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익명성을 보장하는 당원 게시판에서 정말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욕설이나 시쳇말이나 도저히 그것을 공개할 수 없다면 일단 그 사람한테 페널티를 줘서 접근 불가능하게 하고 고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찰 수사에 들어가게 만드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그냥 공개를 자체적으로 해버리잖아요. 이게 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앞으로 누가 당원 게시판에 들어가서 비판을 하겠습니까? 기준이 주관적인 어떤 관리자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다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행위들이 과연 정당하고 공정하고 투명한가에 대해서 아마 논란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감사 결과를 두고 친한계 의원 그리고 장동혁 대표 측 당내 내용도 깊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는 어차피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이 사태를 보니까 이게 지난해 11월 달에 불거진 사안인데 그동안 잠잠하다가 이게 다시 이제 더 일파만파되고 있는 상황인데 양측의 주장에 다 일리가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도 깔끔하게 사과하고 얘기한 걸 보니까 가족이 작성한 걸 인정한 부분이 있어요. 예. 사과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당원 게시판에 글쎄 복잡하던데요. 그래도 다 동일한 IP 2개를 가지고 86% 댓글을 올렸다는 말도 있고 전부 본인이 아닌 걸 가지고 했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그것도 사실은 정당은 아니죠. 당원 게시판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사과하고 장동혁 대표도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이럴 때가 좀 아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해운 전 의원을 지금 지명을 한 상태예요. 완전히 지금 보수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스스로가 자꾸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 운동장에 텅 비어 있어요. 거기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권은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중도 보수 통합을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땐 아마 장동 대표가 이런 사안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렇게 당내에서 지금 이 계파 갈등이 아주 극단으로 치닫고 말이죠. 그러니까 장동 대표로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같이 갈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 나름대로 양쪽의 주장이 다 이제 부딪히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전형적인 계파 갈등이에요. 이건 하나의 연결고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간다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징계가 내릴지 모르겠는데 당원권 2년 이상의 정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김종인 전 최고에 대해서는 그런 게 나올 거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이호선 당무위원 감사위원장이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빨리 수습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친한계와 이 지금 이제 강성 주류의 친윤계라고 뭐 친윤계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친윤 쪽이 기울어져 있는 경도되어 있는 이 세력과는 제가 생각하기에 같이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걸 이런 식으로 몰고 아마 그러기 위해서 이 상황을 지금 당무감사위원장이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배현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 누가 더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는 그런 계제는 이미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이걸 지금 IP가 어떻다 하고 이거 따질 계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는 대단히 선이 굵지 않은 정치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정치평론가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